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93쪽에 뭐 최근의 예산 연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쪽에 위에서 두 번째 문단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이렇게 시작하는 문단입니다. 첫째, 주인과 대리인 문제다. 국민이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정부나 국회가 예산을 어떻게 결정하고 뭐 하는지 회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보다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감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주인 대리인 문제고, 이건 다른 행정학 과목에서도 이 얘기는 꼭 나와요. 아니 뭐 돈이 아니더라도 정책이든 사업이든 프로그램이든 주인 대리인 문제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국민인 주인이 대리인, 정부가 하는 것, 정부가 어떤 식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그 다음 93쪽에 둘째는 공유지의 비극이다. 그래, 이거 뭐 무료인데 뭐 나도 아무렇게나 써도 너도 아무렇게나 쓰고 뭐 그냥 쓰고 보자.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두가 못 쓰는, 황폐화되어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돈에 관련된 거는 특정 지역의 이득을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냈던 세금을 그 지역에다만 속된 말로 쏟아붓는 경우가 있죠. 이 책에도 나와 있어요. 뭐 저 책에 이제 뭐 공항이라든가 이제 고속 전철이요. 이제 KTX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너무 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례예요. 이건까지 얘기할 것도 없고, 야, 왜 국민이 낸 세금을 왜 쟤네들한테만 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그리고 국민까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사는 동네를 한번 돌아보세요. 야, 우리 동네에 이게 왜 필요하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 화려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 너무 웅장해, 왜 이걸 해야 돼? 특히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원에 이 예술 조각 같은 거 있잖아요. 왜 하필 왜 이런 조각품을 왜 여기 공원에 만들어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 최악의 경우는 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조각품이 있는 경우들도, 예술품 또는 공공 디자인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뭐 난리가 나요 또. 그런데 뭐 하여튼 뭐 그거는 있는 거니까. 다수의 부담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버리는 경우 공유지의 비극과 유사한 문제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94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주인과 대리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이다. 맞죠? 국민인 나는 너무 몰라. 근데 모르니까 아무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고자 재정 정보를 공개한다. 우리 이런 홈페이지에 다 우리가 공개할 테니까 보세요. 투명성을 향상한다. 우리가 돈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무조건 공개를 하죠.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우리가 1년 동안 예산을 어떻게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벌었고 돈을 어떻게 썼습니다. 예산과 결산, 그러니까 특히 결산은 마지막 결과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투명성 향상이죠.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어딨어요. 야, 왜 우리가 쓴 돈을 왜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업무 추진비 같은 거요. 뭐 예를 들어서 좀 높으신 분들 어디에서 식당에서 밥 사 먹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공개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개념도 없었죠. 특히 언제요? 신용카드가 단말기 같은 게 개발되기 이전에 그 현금으로 모든 걸 했던 때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교육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한테도 교육을 많이 받으시겠지만,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이거 괜히 뭐 예산을 제가 뭐 한 학기 동안 가르치고 여러분이 배울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몇 명 안 되지만 뭐 전 국민을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명절에 나눴던 그 어르신들의 대화 중에 정부의 돈 얘기는 이거구나, 이거를 알아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95쪽에 이제 위에서 세 번째 줄이요. 95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이러한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사회가 얻는 이득과 사회가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 전체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적 시각이라는 단어는 제가 지금 세 번째 똑같은 예를 들어요. 명절에 어르신들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뭐 삼촌이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를 아는 게 전체적 시각이에요. 저 옛날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아니, 일상에서 정부 돈이 이렇게 쓰이는 거, 어른들 말에 내가 한마디를 덧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마, 사실 그거요, 이거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95쪽에 위에서 세 번째 문단입니다. 자, 이를 위해 뭐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위임 또는 계약이라는 방법이 있다. 위임, 알아서 맡기는 것. 야, 우리 대학생들 장학금 주려면, 국가 장학금 주려면 한국장학재단 너희가 해. 진짜 완벽하게 이건 위임 위탁한 겁니다. 너희가 그거 좀 전담했으면 좋겠어. 자, 계약. 자, 우리 지역에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 용역 업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2년 동안이고 어디를 계약서에 다 명시를 해요. 그 다음에 서명을 하죠. 언제 돈을 지급한다. 뭐 이런 거요. 이게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들이요. 정부에서 뭐 별의별 것까지 다 합니다. 자, 우리는 뭐 인쇄 이런 거. 우리는 인쇄를 너희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계약서 쓰잖아요. 돈 얼마까지 지급하고 어떻게까지 만들어 오라고. 여러분, 간판 있죠? 간판. 표지판 간판. 뭐 도로교통 표지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 간판.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영재라는 간판. 그리고 유튜브에 그 아이콘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말을 잘 못하겠는데, 유튜브의 그 아이콘. 이걸 간판으로 얘를 간판을 만들면 간판 만드는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로교통 표지판이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이야. 자, 측정 불가능하죠? 개수가. 야, 이걸 내 공무원인 내가 만들 수가 없으니, 자, 도로교통 표지판을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입찰을 하세요. 자, 100개 만듭니다. 얼마 드릴게요. 조건에 맞춰서 해오세요. 엄청나죠, 뭐. 그러면요. 계약이라는 방법, 계약이에요, 이게요, 지금요. 정부와 일반 기업이 계약을 하는 것. 자, 그러니까 돈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하는 겁니다. 이 문양,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부터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우리 특히 이제 대한민국 화폐는요. 이거 누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무한테나 그럼 이거 안 되잖아요. 그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 화폐를 디자인할 수가 있죠. 그냥 우리가 뭐 포토샵으로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전부 다 돈 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폐의 종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에 이게 사실 이제 천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종이라기보다는 섬유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그 아무 종이나 합니까? A4 종에다가 안 되잖아요. 극도로 특수한 사람 또는 기업에게만 맡겨야 되는 거 계약이에요. 극도로 특수한, 그리고 절대로 유출되면 안 되는, 우리가 이제 그 화폐를 찍는 그 표현을 영어로는 슈퍼노트라고 표현하잖아요. 엄청난 그 슈퍼노트라고 표현하잖아요. 슈퍼노트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찍으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폐의 종이 또는 이 섬유는 어디, 디자인하는 사람은 어디, 그 다음에 인쇄하는 건 어디, 홀로그램 반짝이는 거 그거 넣는 건 어디, 제가 알면 안 되죠. 그거를 알면 큰일 나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무조건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이게 돈이 다 움직여야 되는 나라니까 그걸 제가 알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비밀이죠. 극비죠. 이거는 국가 모든 비밀, 원자력 개발을 하는 것만큼의 엄청난 비밀이죠. 위임과 계약,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투명성과 이제 이런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얘기까지 해서 96조까지 끝났는데, 이게 예산은, 오늘 배운 예산에서는 이제 총체주의하고 점증주의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일상에서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을 때, 누군가 대화하는 걸 들었을 때, 아, 이게 정부 돈이구나. 아, 정부 돈이 이렇게도 쓰였구나. 요거만 알면 돼요. 그러면 이 수업 여러분, 이 수업의 목적을 여러분 달성한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안 들으면, 이런 수업을 안 들으면, 에이, 뭐, 정부에서 돈 주니까, 야, 신청해. 돈 나오겠지. 이렇게 딱 되는 건데, 아, 왜 돈이 이렇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번쯤 할 수 있으면 이 수업의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게 저는 대학생 때 그게 됐습니까? 안 됐어요. 저라고 알겠어요? 그냥 야, 다 외워. 시험 보고 다 잊어버리죠? 시험 보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아,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 이 상황에서 이거는, 예전에 내가 뭐 가르쳤던 또는 내가 책에서 읽었던 그 내용, 이제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좀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는 100% 확실합니다, 제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